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대전시의 대표적인 골칫거리인데요. 대전시가 규모를 크게 줄여서 여객시설 중심으로 2년 뒤인 2025년 말까지 건립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기능은 빼고 순수 터미널 기능과 상업시설 중심으로 건립의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조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부지입니다. 2010년부터 4차례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1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500세대의 행복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45층 규모의 주상복합 기능을 빼고 몸집을 크게 줄여 터미널과 상업지원시설 중심으로 건립하기로 한 겁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과 유성시장 재개발 입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 등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터미널과 함께 계획된 초고층 주택에 대한 분양 불확실성이 높아져 사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15,000제곱미터 규모의 터미널 부지에는 현재 임시 운영 중인 시외버스 정류소를 계속 활용하면서 12,460억 원을 투입해 개합실과 승하차장을 갖춘 터미널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터미널 용지를 분할해 생긴 11,000제곱미터 규모의 지원시설 용지는 민간 분양을 통해 컨벤션과 호텔 등을 유치하고 남은 부지 6,500제곱미터는 혁신도시 기관 이전에 대비해 공공청사 부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가 6천억 원대에서 절반인 3,450억 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완공 시기도 2년 정도 앞당겨져 2025년 하반기쯤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은 순수 여객터미널 중심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을 단축하여 2025년까지 건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한 도심공항터미널은 최근 문을 닫은 강남공항터미널 등 터미널 이용객 감소 추세를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상복합 기능이 빠진 상황에서 1,900억 원대 호텔과 컨벤션 등 지원시설의 민간 분양은 터미널 완공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대전시의 사업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행정 1부는 지난 2020년 9월 민간개발사 KPIH가 유성복합터미널 부지 대금 594억 원을 토지 매매 계약을 지키지 못하자 대전시가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해 KPIH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2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대전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종교재단이 천안에 세계 최대 크기의 예수상과 홍보관을 짓겠다며 투자를 받고 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 전 세계 최대 기독교 테마파크 건립 사건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재단이 슬그머니 형식만 바꿔서 활동 재개에 나선 겁니다. 천안시는 해당 부지가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투자 사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세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한 종교재단이 예배 형식을 빌어 세계 최대 크기 예수상과 홍보관 착공 보고회를 갖습니다. 137m 높이의 조형물인 예수상과 한국기독교 홍보관을 천안시 입장면의 한 임야에 건립하기 위해 곧 착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일대는 이미 지난해 4월 건축 허가가 취소돼 어떤 건축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재단 측이 2년 전 같은 장소에 납골당과 연수원, 박물관, 예수상 등을 갖춘 한국기독교기념관을 건립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다 실패한 곳입니다. 12,000제곱미터 부지만 마련한 채 30배 크기의 종교 테마타운을 짓겠다며 허위 광고를 한 점과 건축 허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허가가 취소됐고 현재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줄 소송에 나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게 지금 이자료들을 못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금리까지 올라서 1억, 2억 빌려서 여기다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천안시는 기독교 기념관 사업이 취소되자 예수상 등 일부 시설 착공이란 방법으로 2년 만에 다시 들썩이자 초긴장 상태입니다. 재단이 갖고 있는 부지는 극히 적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관련 건축 인허가도 모두 취소돼 있다며
실체 없는 사업에 또다시 투자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 확보도 못했고 건축 허가도 이미 한 건은 취소돼 있는 상태고 공작물 추진구도 반려가 돼서 아직까지 인허가는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건 모든 것은 아직 허가 나지 않은 실체가 없는 허위 광고이기 때문에. 한편 착공 예배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 연합단체는 자신들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세계 최대 종교 테마파크를 내세워 큰 관심을 모았던 사업이 행정기관의 철퇴와 피해자들의 줄 소송에 얼룩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해빙기 저수지 얼음판 위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물에 빠지고 고립됐다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7분쯤 천안 서북구 성거읍의 한 저수지에서 14살 A군 등 중학생 3명이 물에 빠지고 1명은 얼음 위에 고립됐습니다. 수심 2m 깊이의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다가 얼음이 깨지면서 A군이 먼저 물에 빠지자 다른 친구들이 구조하려다가 잇따라 물에 빠지고 빙판 위에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고 물에 빠진 3명은 저체온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보령 화력에서 낙탄을 치우던 노동자가 15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에서는 태안화력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서부발전 전 사장은 또다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사이 또 한 명의 김용균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오후 1시쯤 중부발전 보령화력 하역기에서 낙탄을 청소하던 52살 이모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직원인 이 씨가 1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 발판이 빠지면서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이 씨가 추락한 하역기는 석탄 운반선에서 발전소 저탄장으로 옮기는 설비로 보령화력은 하역기 작업을 중단시켰고 동료와 함께 작업했는지와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오시고 어제 노동부 재정권역조사관 오시고 고용노동지적장 지점장 이렇게 오셔가지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전법원에선 2018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2심 재판에서 원청업체인 서부발전 전 대표가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화력 내 설비와 작업 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험성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죄다 이제 할 말씀 없습니까? 하청업체의 대표인 백모 씨에겐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 의무가 있지만 사고를 고의적으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노동자가 잘못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 안 해서 죽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각인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뒤 원청 사업주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의 값은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김용균이 생겼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새벽 천안시의 한 금은방을 턴 10대와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중 가장 나이가 많은 20대가 차에서 망을 보면 가장 어린 중학생 소년이 금은방을 터는 방식이었습니다. 처벌이 가벼운 소년범들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어린 소년 2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거리를 배회합니다. 한참을 서성이던 중 한 명이 무언가를 꺼내 근처 금은방을 향합니다. 불과 30초도 되지 않는 사이 유리통창을 깨고 금은방 안으로 침입합니다. 새벽 1시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금은방에 중학교 3학년 A군이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장을 깨고 금은방에 침입해 1,5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갑자기 유리 깨지는 소리랑 경비음 울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쪽을 봤더니 유리를 깨고 들어가가지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죠. A군은 범행 현장 근처에 있던 한 배달기사의 신고로 홀로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발견됐고 이를 통해 범행 3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추적을 이어간 경찰은 근처 차량 안에서 망을 보던 21살 B군 등 일당 3명도 함께 검거했습니다. 4명의 피의자 중 10대 1명이 범행을 시도하고 나머지는 주변에서 승차하여 대기하고 범행 후에는 각각 도주하여 만나기로 약속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10대를 앞세운 금은빵터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와 유성구 일대에서 10대를 시켜 금품을 턴 20대 등 일당 16명이 붙잡혔는데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소년법 특례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범을 가려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지난 2020년 시작된 대전 동구산 내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지금까지 모두 1,441구의 유해를 발굴하며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동구청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선 3년간의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며 1,441구의 유해와 4,587점의 유품 등 지금까지 수습된 희생자들의 흔적을 재조명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마무리된 대전 낭월동에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산내 평화공원이 조성됩니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유전자 감식 예산이 통과되며 다음 달부터는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원 확인 작업도 펼쳐지게 됩니다. 최근 충남도에서는 도지사 공약 등 주요 정책 이슈들을 놓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갈등인 만큼 어느 한쪽은 패자가 되는 구조여서 충남도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는 25개의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고 이 가운데 4곳의 본사는 내포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사 이전 대상 4곳이 모두 아산에 소재하면서 아산 지역 반발이 거셉니다. 아산 출신 지방의원들은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권에 인구와 기업의 60-70%가 몰려있는 현실을 보지 않고 충남도가 내포행을 고집하고 있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관의 본사를 이전하는 것들이 논의되면서 지역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나오는 기관의 주소 이전은 심각히 재고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자 내포 신도시가 있는 홍성과 예산은 아산의 이 같은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지방의원과 경제단체들이 연일 성명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합기관과 도청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최소한의 경영 파트만 이전하는 것임에도 지역 감정을 내세우는 행태가 몹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김태흠 지사의 공약인 의병기념관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윤봉길 의사를 모신 예산 충의사 주변에 의병기념관을 설치한다는 게 김 지사의 공약인데 홍성군은 김좌진, 한용운 등을 배출한 충절의 고장임을 들어 홍주 읍성 내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지사께서 도지사 되기 전에 공약사항이었던 것이 의병기념관의 예산 쪽에 설치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정이 나면 승복을 하고 그 지역에 박수를 쳐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병들에 관련된 유적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홍주 의병의 역사를 살려서 의병기념관이 홍주 성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와 함께 세종시 출범과 함께 편입된 도산림자원연구소도 이전할 계획으로 태안과 청양군, 보령시 등이 각자 최적지라며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남 공공기관의 입지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지만 결과에 따라 탈락한 지역은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논산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해 고추장과 된장, 간장 등 46개 상품을 생산하는 논산 고구마 사업단이 고구마 가공 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출범했습니다. 공장 1층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판매장, 2층에는 세미나실과 고구마 요리 아카데미 등을 갖췄으며 지역 농민들의 농가 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 문지동 인공지능센터 입주 기업들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를 주관한 송치영 모건대 교수는 많은 기업들이 전문 상담을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후 경찰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고 20분간 순찰차 진행을 막은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신동준 판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 자신이 죽으면 책임질 거냐며 요구를 하다 거절당하자 욕설과 함께 경찰의 가슴과 팔 등을 밀친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시가 튀르키예, 시리아의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튀르키예는 형제 국가로서 시민들을 대표해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 UCLG 총회 기간 대전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맺은 튀르키예 코냐시는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비롯한 주요 현안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